탐욕과 공포를 이기면 고수고 조국과 미련을 이기면 달인이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선입관념을 갖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스펙주도 내 기준에 맞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 역전의 상황, 상황의 반전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식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의 저자시죠? 김정수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그 보신 분들이 너무나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바탕으로 또 이제 또 아주 그냥 정성껏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예, 그와 관련해서 한 번씩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일단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아오셨네요.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주는 이익 실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까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처음에 수익이 몇십 프로 났다가도 그냥 조금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다시 원점 아니면 마이너스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참 이익 실현을 잘 해야 되는데 더 오를까봐 더 버티다가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고민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는 원칙을 잘 지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원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론에서부터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매매 원칙 해갖고 33개 원칙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농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뭐냐, 농지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땅을 어디다 하는 거와 플러스해서 어떤 작물을 심을 거냐, 또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거 등등 해서 기초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어떤 농작물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거가 이제 해지되는데 결국 어떤 농작물이 잘 클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려다 보면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또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안 물리고 살아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이제 점차 이제 제가 소개시킬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댓글 영상에 대한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제일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제일 많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농경 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물 관리입니다. 물을 잘 관리해야 어떤 농작물이든지 적정하게 잘 크고 수확을 잘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 방법과 수확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는 그야말로 농작물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농작물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생명수를 관리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생명수 관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그 농경생활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대개의 항목이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라 가지고 지난번 영상을 20번 이상 보신다는 분도 계신데 이번 영상도 꼭 10번 이상 보셔가지고 그야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험난한 주식 투자 생활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주는 오늘 비법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냐 그러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원금의 2배가 되면 그때부터 안도감이 생긴다. 이제 투자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원금이 투자되고 나서 2배까지 가기가 진짜 험난합니다. 어떤 때는 다 까먹기도 하고 또 추가 저처럼 깡통을 12번 차기도 하고 추가 증자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이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려면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계좌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좌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발상의 전환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설명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계란을 하나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계란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계란이 여기 있는데 이 계란을 우리가 콜럼버스 계란이라고 옛날부터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콜럼버스가 살던 시절에 이 계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계속 굴러다니잖아요. 도저히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못 세우고 정전긍긍하고 있을 때 콜럼버가 나타나서 왜 간단한 거를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고민을 하느냐.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면 굴러다니지만 이거 살짝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면은 쓰지 않느냐. 이렇게 발상 전환을 해라. 이게 계란을 깨트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지 여기 살짝만 눌러서 이렇게 쓰면 세우는 건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콜럼버스가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달걀이 콜럼버스의 달걀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에는 그야말로 그 주식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것 때문에 잘못하다가 저처럼 깡통 차고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듣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4분할 4계좌 매입 방법 지그재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기본 원리는 그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한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리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10개 종목으로 분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종목을. 그 10개의 종목을 분산하면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좌를 4개의 계좌로 분할하는 4개의 계좌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증권회사에서 4개를 오픈하든지 아니면 뭐 증권회사를 달리하든지 약간 4개의 계좌를 오픈한 다음에 또 매수 강력도 지난번처럼 10% 떨어졌을 때, 20% 떨어졌을 때, 30% 떨어졌을 때 이렇게 또 4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 방법만 뭐 10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한 딱 한 가지입니다. 4분할 4계좌에다가 조금 후에 쓰는 2분할 2계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본인이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를 2개만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4개 계좌를 그렇죠. 만들어서 분할해서 관리하든지. 네. 그래서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매입 횟수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1회차 매입 횟수입니다. 일단 한 종목입니다. 네. 한 종목을 매입하고 처음에 매입 원가를 해갖고 이제 요 100원에 만약에 매입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10% 떨어지면은 90%일 때 이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90원에 그렇죠. 사는 거죠. 또 20% 떨어지면 80원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0% 떨어지면 70원에 사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종목을 매입할 때는 그 100으로 사는 새로운 종목은 이 30% 떨어진 네 번째 계좌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100원이 들어가요. 종목은 틀리지만 뭐 가격은 같다고 보면.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10% 떨어졌을 때는 이게 90이 되죠. 네. 그리고 80이 되고 7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네 번째 산 게 이제 70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을 또 다시 사면은 이게 또 100을 첫 번째 계좌에서 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계좌에서 하고 또 다음에 10% 떨어지면 또 두 번째 계좌에 사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네 번째 계좌에 처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개의 종목을 다 사는 경우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합쳐보면은 850씩 돼서 이게 10개로 나눠보면 85. 평균 단가가 85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계좌의 평균 단가가 모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뒤집어 봐서, 뒤집어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50%가 하락이 됐다. 네. 제가 이제 찾았는데 아주 그 운이 나빠서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10개 종목이 모두 다 50%가 하락했어요. 네네. 10개 종목이 다 50%가 하락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지수도 50% 정도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까 보여드린 거기에서 첫 번째 매입한 거는 무려 50%가 손실이 났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산 거는 40이 손해나갔고 세 번째는 50, 30,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이 손해가 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그재그로 샀기 때문에 요거 두 번째 종목은 50%가 불행하게도 또 50이 손해가 났죠. 그리고 두 번째 산 거는 40, 또 세 번째 산 거는 30, 그리고 네 번째 산 거는 20이 손해가 났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한 것도 50이 손해가 나고 40 손해 나고 30, 20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가 이제 뭉창 났죠. 그러면 이 손해 난 규모가 얼마냐를 합쳐보면 이게 모두 350씩 손해가 났습니다. 네. 주가가 내가 하나도 안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50% 폭락을 했다. 이럴 경우 350씩 손해가 나서 평균 35 정도 손해를 난 거죠. 그러니까 35% 손해가 났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지수는 50% 빠졌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안 빠진 셈이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뭐라 그럴까 좀 덜 빠졌다. 15%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자 계좌를 4개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종목을 샀습니다. 네. 10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 이렇게 나누죠. 첫 번째 계좌에는 네. 어떤 주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계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내가 선정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100%일 때 그러니까 원가가 이제 100원에 100이다. 샀고 그 다음에 그 통장에 또 10%가 빠지면 그 주식 사고 다음 계좌를 틀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 빠지면 두 번째 계좌 그렇죠. 사고 세 번째 20% 빠질 때는 세 번째 계좌 사고 30%가 빠졌을 때는 네 번째 계좌 사고 다시 새로운 종목을 살 때는 네 번째 산 그 계좌를 첫 번째 산 종목을 이제 편입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한 계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까 초두에 계좌를 4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를 만들어서 살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좌를 바꿔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에서는 첫 번째 100원에 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10%가 났을 때 그거 사고, 맞습니다. 세 번째는 20% 났을 때 그 종목 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좌에서 30% 났을 때 그 종목을 사고, 또 새로운 주식을 100원에 살 때는 이 네 번째 계좌에서 또 사주고 첫 번째 사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는 그렇죠. 네 번째 계좌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식이 다시 10%가 빠졌을 때는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계좌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끝에서 세 번째 계좌니까 두 번째죠.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 요 계좌에서 사는 거고 한 번 더 떨어지면 요 계좌에서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지그재그네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해를 이렇게 해서 단순화해서 모두 100원으로 통일했는데 원리는 똑같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서 그때마다 계좌를 이제 편입시키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 때는 원가였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50%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손실이 나서 그 지수는 50% 하락을 했는데 내 계좌는 35%밖에 하락을 안 했다. 오히려 시장 대비 덜 하락을 했다. 그래서 15%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자. 이렇게 계좌를 해주시는 거군요.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맞는 방법입니다.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시는. 보니까 이제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실전으로 터득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좌를 저렇게 하면 이제 약간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두 계좌를 만들어서 2분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약간 편의성으로는 이게 뛰어난데 심플한데
이제 안전성으로는 저게 더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똑같습니다. 이게 매입해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 번째 계좌에 사자마자 원매입가 그랬는데 여기 100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구입했을 때는 매입했을 때는 100으로 네. 했는데 두 번째 매입하면 10%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 계좌에 두 번째 계좌에서. 근데 20%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 계좌를 사는 게 아니고 편입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계좌에 편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90에 80으로 내려앉았죠.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또 10%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30이 됐다. 그러면 요 첫 번째 계좌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령, 똑같은 요령으로 두 번째 종목을 했다. 그러면 아까는 요 계좌에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요 계좌에 편입을 하는 겁니다. 요 계좌에 편입을 하고 또 떨어졌으면 90이 돼서 요 앞 계좌에 계좌를 옮겨서 여기 편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그 같은 계좌에 80을 하고 또 이렇게 70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것도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기만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사는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세 번째 사는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네 번째 사는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이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10개를 다 샀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총 매입가가 이렇게 되고 요거를 나누면 아까와 똑같이 85가 됩니다. 평균 단가가.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또 아까 마찬가지로 50%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폭락했다. 이것도 이제 그 손실액을 따져보면은 첫 번째 종목이 50% 떨어졌으니 지수가 50% 하락했으니까 이게 50% 빠졌으면 50% 손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0% 손해고, 그 다음에는 30 손해고, 20 손해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게 50이 손해죠. 아까 제일 먼저 편입을 했으니까 50 손해, 40 손해, 30 손해, 20 손해.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50, 40, 30, 20 이런 식으로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반복해서 10개의 종목을 이제 다 만약에 구입했는데 50%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겼으면 모두 이게 손실액이 700이나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좌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35가 되죠. 아까와 같이 똑같이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를 이게 여유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변동성이 아주 클 때 시장이 네네. 폭락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네. 심리적으로 딱 안정감을 네네. 갖게 해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아웃도 라인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세부적인 거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료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수와 같이 연동된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아까 표에 보시다시피 그 지수보다 오히려 15%덜 하락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수 50% 하락은 그야말로 뭐 대표님도 경험해보셨지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렇죠. 불상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때도 50%가 한 번에 하락하진 않았죠? 뭐 거의 50% 가까이 전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네, 전고점 대비 그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 2008년인가요? 뭐 금융위기, 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때 아니고는 사실은 뭐 빠져도 한 30% 빠지다가 그렇죠.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가상을 해본 거고요. 또 이 지수 폭락 시에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남아야 뭐 그 다음 기회를 노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많이 좋은 경험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저기 더 잘 됐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그런 원리 속에서 이제 제가 이 표를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항이 원가격에서 마이너스 10, 20, 30% 하락 시 이제 추가 분할 매수한다. 또 추가 평단가에서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평단가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0% 하락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원단가. 그렇죠. 처음에 샀던 그 가격에서 네네. 10%, 20%, 30%. 네,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왜? 왜냐면 하다 보면은 어차피 네네. 좀 이럴 거 좀 물 좀 타자. 예. 예? 근데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0% 떨어진 다음에 또 20% 떨어지고 그 다음에 30% 떨어지는 게 딱 로직이 확실하면 그런데 네. 10% 떨어졌다 반등할 수도 네, 있고 반등할 것 20% 같거든요. 떨어졌다 반등할 수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주수 늘리려고. 예, 예,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뭐 5% 떨어졌다, 15% 떨어졌다, 20% 떨어졌다 이때 추가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칙을 고수 안 하면은 아까와 같은 표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회를 놓칠까봐 애달아하고 조급하면. 그렇죠. 이게 그럼 날아가면은 아까워가지고 네네.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탐욕과 공포를 이기면 고수고 조국과 미련을 이기면 달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열동 깡총 찾아보니까 탐욕과 공포는 어느 정도 이기는 것 같은데 아직도 조국과 미련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조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오다가 한 8%, 7% 내려오다가 이게 꼭 반등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이제 좋은 그 매수 기회를 또 놓칠까봐 이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저도 옛날에는 그 원칙을 못 지켜갖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이 들고 나온 달걀을 생각하시고 또 아까 만든 그 표를 딱 그 프린트해서 그 모니터에 붙여놓고 나는 이거 절대로 지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잘못하다 생명수를 먼저 마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심리가 가장 언제 흔들리겠습니까? 어려울 때. 예, 예.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만은 또 올라갈 때. 제 생각에는 심리가 가장 흔들리는 거는 이게 매입을 못할 때도 아니고 매도를 못할 때도 아니고 또 이익이 안 날 때도 아니고 또 손실을 봤을 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장이 끝나거나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제대로 했나 하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신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원칙을 이게 항상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키고 이익이 나면은 혹시라도 이익이 나면은 그건 자기 자신을 질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거든요. 지금은 이익을 좀 본 것 같아서 본 것 같아도 좋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1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요령 부리다가 한 8% 떨어졌을 때 사갖고 이거 먹었어 10%. 내가 좋아. 근데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기 시에 탈출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표나 뭐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그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작성된 건데 그 확률과 통계에 의하지 않고 운에 의존하다 보면 운에 의존하는 그 경우는 이제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로가 뻔히 정해진 거죠. 근데 이제 원칙을 지키고 이제 손해가 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돼요. 비록 돈을 잃었지만, 내가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보상이 옵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안 지킬 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벌칙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요? 어떤 벌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어떤 고수는 원칙을 안 지킬 때마다 스티커를 원칙 안 지킨 내용을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게 쌓이면은 그 질겅질겅 씹어서 그걸 다 삼켜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종이를? 예, 종이를요, 스티커를. 또 어떤 분은 아예 송곳을 갖다 놓고 원칙을 안 지킬 때마다 자기 다리를, 자학인데. 그런 지독한 분도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너무 진짜 말씀대로 자학이라서 저는 그 뿅망치 같은 걸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킬 때마다 그 뿅망치로 저 자신을 이렇게 두들깁니다. 이거 또 왜 원칙을 안 지켰냐. 너무 몸을 아끼셨는데? 몸빵이 될 것 같은데, 뿅망치는? 예, 그래, 좀,
그 나름대로 그냥 요령으로 뿅망치가 그래도 각성을 시키면서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뭔가 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원칙을 안 지켰을 때 나한테 주는 벌칙을 마련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계좌를 관리하자. 네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전 보니까 현금 투자만 하자. 신용하지 네네. 말고. 네네. 네, 이런 얘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12번 깡총 차게 된 근본 원인이 신용을 많이 써서 그렇지 신용.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주식 투자는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 신용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2차 매수 시에는 현금을 쓰고 3차, 4차 매수할 때는 신용을 써라. 그래야 이게 이제 나중에 떨어지다 보면 담보 비율 부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또 그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분할로 이렇게 들어갈 때 현금으로 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산 게 이게 다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뭉쳐지고 두 번째가 하고 세 번째가 뭉쳐지잖아요. 뭉쳐지는데 신용을 만약에 세 번째 살 때하고 네 번째 살 때하고 쓰면은 이게 분리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 이익 실현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용을 써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 30% 마이너스 났을 때. 네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금으로만 하고. 네, 가능하면 현금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분할은 계좌가 4개고 2분할은 계좌가 2개인데 예를 들어서 4분할로 할 때 각 계좌마다 이 이익 실현하는 시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번째 상기에 제일 먼저 이익을 실현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계좌가 뭉쳐 있으면은 그때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번째 산 거가 네 번째 계좌에 있으니까 여기 10% 오르면 그냥 팔면 됩니다. 고민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또 10% 올라오면 요 세 번째 거를 팔고 이렇게 각 분리됐으니까 이익도 분리해서 실현해라. 이익도 분리해서 실현하고 만약에 현금으로 2분할이라서 현금으로 다 사는 경우에는 이 합산가에 10%가 올랐을 때 10%가? 올랐을 때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도 시점이 네. 그냥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로는 그냥 10% 이익이 나면 판다 네, 이렇게 네. 들어서 네. 그냥 주식의 총합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산 주식이 네. 10% 그러니까 원가에 사고 100원에 사고 또 90원에 샀다. 근데 그 합쳐서 얘에서 95원이 돼. 네네. 거기서 10% 오르면 그냥 판다. 예. 이게 아니라 네네. 계좌 전체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좌 전체가 아니고 계좌 단위별로, 단위별로. 각 별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여기 다시 자료 보시겠습니다. 4분할 4계좌 방법에서 제가 매입했을 첫 번째 종목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서 190, 80, 7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샀어요. 샀어요. 그러면 계좌 4개에 4개가 깔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러면 이게 10%에서 여기서 샀는데 재수가 좋아갖고 반등을 해서 이제 80% 상황으로 가면은 요 30% 떨어졌을 때 산 그 계좌만 파는 겁니다. 그 주식 전체를 10% 이게 아니라 네네. 내가 그 주식을 샀던 그 가격에서 그렇죠, 10%가 올랐을 때마다 네네. 그러니까 분할 매도가 분할 매도가 되는 거죠. 분할 매수했으면 분할 매도해라. 그래야 이익을 이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죠? 이렇게 네 번에 나눠 샀으면 네 번에 나눠서 각기 팔아라. 왜냐 계좌가 네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 남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계좌로 분할했을 경우는 이제 두 계좌에 맞춰서 신용을 썼으면 네 번에 나눠서 팔 수 있고 이제 현금을 썼으면 두 번으로 나눠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산 주식을 먼저 팔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신용을 썼다면 또 그게 신용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신용도 줄고 이익은 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사고 20%대 마이너스 산 거. 그 두 개는 정리가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앞에 원 가격과 마이너스 10%에 산 가격대의 그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는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계속, 그래서 또 왜냐하면 밑으로 더 떨어지면 또 사고요. 아.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 살 때 나는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주식만 샀거든요. 네. 처음에 살 때.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두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매도 저급증을 극복해야 된다. 예약 매도의 기능을 활용해라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익이 조금 나면 예를 들어서 뭐 3%, 5%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이거 또 놓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효과창이 현란하게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어대니까 이게 이제 꼭 놓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10%가 오를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렇죠. 뭐 3, 4%, 5% 남으면 또 확 팔아버리고. 그렇죠. 왜냐면 요즘 같이 네. 만 예를 오늘이라고 쳐보면 어제나 네. 오늘 지금 내가 5% 수익이 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 발표가 있고 네네.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지금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고 그냥 몇 프로 먹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 던질 땐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얘가 또 날아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매도 저급증 때문에 사실은 과거 1년 이상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한번 걸리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예약 매도 기능이 있잖아요. 다 네. 증권회사마다 거기에다가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자기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또 반대로 이 100% 이익이 나도 또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그렇죠. 이게 뭐 더블이 났는데도 이익 수령 못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100%에서 만약에 조금 떨어져서 80%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때 못 팝니다. 왜냐하면 100%를 원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캔베거. 네. 이게 혹시 알아? 계속 해가지고 그렇죠. 5배, 예. 10배. 예, 예. 예.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100%에서 50%, 80% 떨어지고 50%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도 못 팔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본전에 팔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왕왕 있어가지고 이 파는 것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파는 것도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팔 때는 과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정한 그 선에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예 그냥 매일 예약 매도를 딱 걸어놓는 게 네네네. 가장 정확하다. 네네. 또 아까 이제 대표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각 계좌에서 이렇게 4번 샀는데 10%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파는 것보다 네. 그럼 몰아서 어차피 본점으로 올라온다며 그러니까 몰아서 나중에 파는 게 왕창 파는 게 더 이익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실현 이익이 10% 이상 생기면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10% 이익이 이게 만족하고 더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갈아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종목에 대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거 더 가겠지, 더 뭐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자 떠나자.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매수와 매수와 마찬가지로 매도도 이게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제가 뭐 5만 건 이상 거래하면서 이게 도대체 제 매매 패턴에서는 얼마를 이익 실현해야 적절한가. 이거를 다 이제 그 확률과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갖고 제 매매 패턴에서는 이제 10%가 적정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람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그렇죠, 틀린 다르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보면 우리가 또 매도 자금이 노는 것이 아니다. 계속 회전한다. 마법의 복리법칙을 실현해 준다. 이런데 아까 10% 남아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관심 종목에 이게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날로 바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는 게 아니죠. 내가 투자할 데가 없으면 놀게 되는데, 투자할 때가 계속 생기니까 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단기 매매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일복리로 붙는다는 겁니다. 자금이 뭐 연복리, 뭐 가치 투자처럼 뭐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일복리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었다. 그럼 100원을 다시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연말에 가면 이게 굴러서 일복리 수준으로 돈이 계속 일을 한 거니까. 예, 돈이 계속 놀지 않고 하루도 안 놀고 운영을 근데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네네. 원칙을 정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종목마다 10%씩.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식에서 이익 실현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20% 40% 30% 예. 요 두 개가 팔렸어요. 예. 그럼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다른 주식을 또 선별해서 투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놔두고요. 이거는 놔두고 판 자금을 다른 좋은 종목을 골라서 사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가다 보면 총 주식은 10종목이 훨씬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다 보면은 또 탐욕에 의해서 돈은 있고 그러면 막 20개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어떤 때는 20개도 막 넘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네. 조금씩이라도 남아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필사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요새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종목수 줄이는 겁니다. 보이는 종목은 많고 이거 팔면 또 사야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보면 이게 뭐 20개가 넘었네.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막 필사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줄인다는 거는 결국 자기 탐욕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 탐욕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늘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만 네. 적정할 때에서는 이제 스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주식들이 그렇죠. 10% 20%씩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너저분하게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완전히 매도가 다 될 때까지 네. 좀 주식 수를 또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 네네. 그거를 적절하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종목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단기 매매는 맨날 사고 팔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오늘 뭐 10,000원도 남고 10만 원도 남고 100만 원도 남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모아가면서 이익을 이제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익 실현의 기쁨을 맛봐야 된다. 자기가 이거 팔았을 때 10% 먹었네. 오늘 뭐 10만 원 벌었네. 이런 이익 실현의 기쁨, 성공의 기쁨을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근데 장기 투자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소소하지만 이런 기쁨을 느끼질 못하죠.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속단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돈도 벌어본 놈이 법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도 실현해본 놈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실현 못하면은 못해보면은 그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뇌는 승리의 쾌감을 항상 기억한다고 심리학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짜릿했던 그 승리의 쾌감을 뇌는 그 기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런 승리의 그 성공의 기쁨, 승리의 쾌감, 성공 경험 축적이 왜 중요하냐?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기만 하면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부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이와 같은 그 성공을 한다, 이익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그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확신이 네네. 생기고 네네. 그래야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반드시 돌아오더라. 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30% 40% 떨어졌어도 얘가 돌아오면은 바다닥 가서 뭐 어떤 때는 뭐 2, 3일에 다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승리의 쾌감을 갖고 있으면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승리의 쾌감 없이 그리고 성공 경험이 누적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주식시장에 대한 저 나름대로 딱 3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주식시장은 절대로 안 망하거든요. 400년 전에 생겼지만 아직까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주식시장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추가로 상승한다. 이렇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저도 12번 깡통 찼는데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아까와 같은 그 성공의 경험, 그 성공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내가 산 주식은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고, 반드시 10% 상승한다. 이런 자신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을 갖고, 그냥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 하면서 기다리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실현이익을 모아가라. 이렇게 돈을 되는데. 모아가라. 예. 이게 어떤 유명한 분이 나와서 주식은 뭐 파는 게 아니고 모아만 가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주나 금융주에 과거 10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있는 게가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또 뭐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에 9개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모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손해가 아주 크죠. 예, 예. 그래서 생각을 바꿔갖고 아까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생각을 바꿔가지고 실현이익을 오늘 내가 10,000원, 20,000원 버는 거 그걸 자꾸 모아가야지 성공의 기쁨도 느끼고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이 소소한 재미도 느끼고 계속 할 수 있지. 그냥 모이지 않는 주식 모아갈수록 계속 가치는 내려가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성공의 기쁨을 우리가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실현이익을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주는 이익 실현, 그러니까 계좌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진짜 12번 깡통 차면서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확률에 의거한 이 방법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방송 보신 분들 공감이 가신다면 한번 철저하게 따라 보시는 것도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가지 가운데서 7가지만 마음에 드는 거 따라하고 3가지는 임의대로 그리고 난 따라했는데 이런 분들 있거든. 예, 예.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맞습니다. 10가지 다. 예, 아주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엔 살아있는 주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사고 싶어하는, 그래서 잘 팔리는 주식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 그런 좋은 종목 매일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한번 풀어봐 드리죠. 네네. 일단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날 검색된 주식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식이 어떻게 그 뒤로 변경이 됐는지 그걸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죠. 진짜 그 흔적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자료가 아닌 그때 우리가 이 주식을 그래도 후보로 뽑았는데 이게 과연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지났죠? 네, 벌써 그게 이제 11월 기준으로는 11월 22일자 기준부터 11월 22일, 23일, 24일 이렇게 세 날짜의 주식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3주 됐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과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셀루메드라는 이제 여기 11번이죠. 예. 그래서 11번 그날 11월 22일 날 이제 그날이 월요일인데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우리가 소개했었는데 후보로 삼았었는데 이 신데카 바이오 이 주식을 보면은 11월 22일 날 요 커서가 가리키는 요 날짜입니다. 네. 요 날짜에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한 10% 정도 이익 실현하고 이제 요 떨어졌을 때 진입을 안 하는 게 순서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게 재상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때 장대 거래량을 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같이 빠졌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그 거래량이 요 장대 양봉보다 훨씬 적게 발생했다. 요런 거였고요.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봐도 더 큰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턴어라운드 돼갖고 올라오는 이 장대 양봉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 솔브레인을 보면은 요 날짜, 네. 요 날짜에 이제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이 뒤에 주가가 10월 말까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10% 빠졌다면은 그때 샀으면은 지금은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진짜 실감 있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M 코어라고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인데 네. 11월 23일 날 화요일인데 이게 이제 사자마자 조금 4% 올라가더니 그야말로 저기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할 매수, 10% 품절의 타이밍이 아니고, 이게 10% 내려갔으면 10%에 사고, 20% 내려갔으면 20%에 샀으면 만약에 이때 이익을 바로 실현해서 이익 실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살펴봤던 것들이 네네.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제 맞는지 아닌지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댓글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 뭐 지나간 과거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무슨 맛하냐. 그러면 예. 그런데 이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를 지금 앞일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찾아봤던 주식이 정말 네네. 괜찮은지 그 다음에 흐름. 네. 이때는 이제 보면 세력이 나갔다는 징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잔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때 였었는데 요 이제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요때 10% 이익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때 장대 음봉이 생기고 이게 갭 상승 장대 음봉은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거 굳이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 먹은 것으로 만족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10% 먹는 데는 성공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때 우리가 장대 양봉을 보고 들어갔는데 지수 하락과 더불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여기서 10%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지금 우리 취득 가격하고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10%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하락과 더불어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이 하락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케어레스도 요날 들어갔습니다. 케어레스가 11월 23일 요날 들어갔죠. 요날 들어갔는데 이제 아직 계속 횡보 중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날 들어간 이유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 그 10%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여기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금 이상으로 되고 있고 여기 오픈 베이스도 우리가 아마 요날 이제 11월 23일인데 요날 바로 이제 또 그 10%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또 들어갔다 해도 이때 또 10%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상승에 음봉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안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비스도 요날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갭상승하면서 고가가 13%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네, 10% 수익 내고 그날로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나는 되니까. 일단 벌었으니까. 나는 일단 10% 생겼으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이제 요 MBT라고 그때 이제 마지막 소개드렸는데 이게 22일, 24일. 네, 요 날짜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 날짜에 20%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20% 또 상승했죠. 그래갖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런 다중봉들이 여기 보면은
얘는 여기만 가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거 먹은 거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욕심은 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더 뭐 소개할 거는 많은데 이 종목 다 봤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다시 이제 제가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들이 또 검색이 됐는지 네, 한번 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맞습니다. 앞으로 좀 괜찮은 주식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12월 10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자 기준으로 보면 요때가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하고 이 새로운 종목이 검색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 13%나 무려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요때 진입했으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고 이 종목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그 거래량이 요 밑에 올라갈 때는 많고 내려갈 때는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그래서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화일 약품도 이제 여기 보면 일별로 이렇게 보시면 요 날이 이제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이때 엄청난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때 거래량이 490만 주였네요. 490만 주였는데 나흘 동안 뒤에 안 빠지고 계속 여기 횡보를 가격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세력이 아직 못 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안전하고 아직도 진입해도 괜찮은 수 있는 후보 종목이다.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건 다 그런 후보군들인 거죠? 네, 그런 후보. 그 날짜로 제가 검색해서 선정한 지난 종목인데, 금요일 날? 네, 지난 금요일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왜냐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많은 종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A급도 있고 B급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종목이 좋을지 또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높은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LX 홀딩스. 이거 보면은 이제, 요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얘가 올라왔었는데, 이때 진입했다면 그 다음날 무려 2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실현하고 나왔을 텐데, 요때는 이제 갭상승 장대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그렇죠.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이익 실현으로 나와의 인연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K 바이오 팜도 이 무거운 종목이 이 2달 이상의 횡보 기간을 거쳐갖고 이거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돌파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며칠 내렸죠. 네. 근데 이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내렸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유효하다. 오히려 더 지금 사볼만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요때 발생한 우리가 거래량을 믿고 아직까지 죽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이 삼일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때 들어왔는데 얘가 요새 바이오주가 약간 강세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 거의 돌아서 요 뒤에도 별로 거래량 없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날 발생한 거래량이 2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전 거래량 아주 미미했던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무려 2000% 이상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거래량을 믿고 아직까지 이것도 유효한 종목이다. 윗꼬리가 저렇게 길게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건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중점이나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주가 저렇게 꼬리가 달면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꼬리가 달리는 순간 처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보십시오. 낮은 이렇게 많은 횡보 기간을 거치고 여기에 바닥을 다져서
왔는데 이때 큰 장대 양봉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면 이거는 GNBS? 네, GNBS라고 요게 이제 이때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25 그렇죠? 이때 발생을 했었는데 하루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은 요게 10%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여기 했는데 하루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10% 이걸 충분히 상실했고 이것도 아직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큰 장대 음봉이 있지만 이게 이제 이때의 많은 그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종목도 보면은 이 많은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이때 장대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이번 주에 들어와서 또 주가가 지수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는데 이것도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맥도 보면은 이때도 이렇게 이때 진입했을 텐데 오늘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이것도 아직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 많은 그 거래량이 오늘 발생했는데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이건 오늘 찾으신 거네요? 아니요, 이게 요날 찾았는데 그날 찾았는데 예, 오늘 요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미 이 10% 이익 실현 10% 이익 실현했고 이런 종목은 또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그러면 거래량이 1,300만 주나 발생했거든요. 오늘 또 거래량이 또 나왔어요. 네네. 거래량이 또 나왔고 요거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바닥을 다져갖고 이제 돌면서 상승 초반기거든요. 네. 재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번은 더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코아스도 이제 보면은 코아스? 네. 여기도 보면은 요때 장대 양봉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뭐 세력이 못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맥락지도 마찬가지고, 요거 그냥 지수와 같은 정도로 빠지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휴림로봇. 휴림로봇은 이게 한 이틀 동안 조정을 받다가 사실은 이날도 고가는 10.28%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다시 오늘 장대 양봉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러고 큐렉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엄청 크던데. 뭐 이게 무려 거래량이 330만 주 발생하면서 뭐 전보다 9,000%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네. 그러니까 이날만 해도 둘레 5개나 이렇게 발생했죠.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화요일 날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네네. 계속 이렇게 하루마다 이렇게 찾으신 그렇죠, 예. 거군요. 네, 금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또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보여드린 거.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찾으신 종목들. 요거는 이제 이번 주 그렇죠. 화요일 날이요.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ADM 코리아. ADM 코리아. 예, ADM 코리아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래도 천천히 종목은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ADM 코리아인데 이제 이틀 동안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꽃놀이패다. 좋다. 이렇게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이 대원제약이라는 것도 요 날짜에 상종가까지 갔었거든요. 상종가까지 갔는데 이거는 이 장기로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잘 보이셔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바닥을 다지다가 이때 상종가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오는 상종가는 쫓아 들어가야 돼요. 쫓아 들어가야 되고 고점이나 중점에서 올라가는 상종가는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오는 그 상종가는 쫓아 들어가야지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때 이제 다음 날 보면 여기 보면은 13%나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한번 먹어야 되죠. 근데 이날은 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왜냐하면 긴 꼬리가 생기면서 이 앞에 하고 쌍봉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쌍봉이 발생하는 이런 거는 일단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고 그 보면은 다른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뭐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먹은 거로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삼진 LNG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서 상종까지 갔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래량 없이 이만큼 조정받았는데 네. 이게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뭐 상당히 그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아까 이제 상종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막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지금 뭐 3% 5%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상종가 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결과론적이니까.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초반에 그걸 구별하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은 제가 매입 원칙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종가나 종가 근처에 사는 거. 종가 근처에 사는 거. 예. 그래서 저 대원제약도 종가에 그냥 상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딱 상종가. 상종가로 시작한 게 상종가로 시작한 게 아니고 막 이게 하다가 막판에 한 5분 정도 남기고 온 거예요. 그 상종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 상종가 갈 것 같은데 하고 보면서 중간에 들어가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네네, 안전하게. 오히려 안전하게 상종가 딱 만들어졌을 때 들어간다. 네네. 그걸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리고 있다가 동시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상종가 가는 거를 갖다가 그 수익을 내려고 쫓아 들어가는데 아니라 완전히 상종가 자리 잡는 거 보고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장막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추가 급락의 위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면 한 2, 3분 남기고도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거의 장 닫을 때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안전하다고 봐야죠. 이날도 보면은 이제 이게 삼진 LNG인데 무료 거래량이 이게 1,800만 주나 발생했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살짝 눌리는 거니까. 역시 그것도 종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까지 보여주신 것들은 전부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종가 부분에서 사자. 네. 이제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2시 반 이후에 아주 저가에 사거나 이렇게 그냥 사면 사고 말면 말고 하면서 이렇게 저가에 걸어놨는데 어떻게 하다 탁 걸려갖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사는 거를 원칙으로. 2시 반 이후. 예. 왜냐 그러면은 이런 장대 양봉이 달린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요. 한 3분 남기고 막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피해를 안 보려면은 가급적 종가나 종가 근처에 들어가는 게 장기적인 이익 극대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룸에도 이제 보면 요날 무려 900만 주 발생했잖아요. 네. 하루 조정 받다가 또, 이렇게, 무려 이건 상종가 쳤다가 내려왔네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600만 주나 발생했네요. 그 전전날은 900만 주 발생했고요. 요거는 뭐 이틀 만에 이익을 실현했고, 요거는 아직도 좀 살아있다. 오히려 왜냐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또 다시 폭발하면서 올라가 있고, 이게 진짜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화요일 기점에서 샀어요. 네네. 근데 저렇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날 팔았어. 10% 수익, 원칙이 10%니까 우리 저자님은 10% 수익 내고 팔았어. 근데 지금처럼 또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올라. 그러면 또 수익을 냈는데 또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그때는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사분면에 아직 있느냐. 상승의 시작이냐. 상승의 시작에 있느냐. 아니면 이게 꼭지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걸 판단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는 바로 일사분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요번에 큰 거래량이 오늘 발생했지만 요거는 오늘 또 들어가도 좋은 주식이다. 왜냐하면 뭐 이제 일사분면 아직 이사분면 근처에 안 왔죠. 그러니까는 비록 꼬리를 달았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꼬리 단계 바닥에서는 오히려 꼬리 단계 그 다음 기회에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준다.
그 고점일 때 꼬리 달면은 무조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닥은 또 틀리다. 그래서 바닥일 때는. 같은 현상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틀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에클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이날 이제 이렇게 엊그저께 발생했고 지금 엊그저께 무려 100만 주나 발생했는데 이게 전일 거래 대비보다 600%나 더 증가했네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아주 가볍게 살짝 조정받았죠. 네. 이런 거는 아직도 그 좋은 종목에 속한다. 그다음에 우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지금 7,500원 넘던 종목이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게 바닥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보실 때는 항상 200일, 600일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기 벌써 앞에 쌍바닥이 있잖아요. 네. 이 쌍바닥, 이 선바닥 이렇게 되니까 바닥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바닥이 지금의 최근의 바닥 저점이 네. 그 이전 바닥 저점보다 더 밑에 있어도 별 의미는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밑에 있으면 안 좋고요. 아주 전에 있던 그 바닥보다 살짝 위로 있으면 그게 좋은 근데 겁니다. 조금 전에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조금 아래에 있잖아요. 예. 아래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예. 아래에 있다 다시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11월 말에 장세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세에 따라서 빠졌다가 다시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밤새서 얘기해도 제가 그러니까 계속 주식이 나오니까.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요거는 딱 저항선 돌파 직전인 것 같아요. 네, 무려 이날 200 해서 230만 주가 거래됐네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죠? 요게 이제 삼성 머스트. 삼성 머스트. 예. 이게 몇 호인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이렇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선입관념을 갖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스펙주도 내 기준에 맞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이게 보면은 이거 아주 참, 이런 종목은 사실은 그 보기만 하면 지금 이 19만 원 하던 게 6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바닥을 한 2달 이상 다지다가 다시 이제 두 달 정도 다지다가 요 구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요때 빠진 거는 그 11월에 빠진 거는 아마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장세가 안 좋으니까 빠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거를 보면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네네. 이거 보면 이제 SCM 생명과학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 그 전날 이제 상한가 갔다가 요게 무려 17%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여기 무려 뭐 그 400만 주, 440만 주 발생했네요. 그래서 전일 거래량보다 상종가 갈 때 거래량이 100만 주였었는데 거의 4배 이상 발생했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요때 이제 닷지형인데 요게 음봉이 안 되고 양봉이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세력이 그 양봉을 만들려고 관리했다. 관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종목 중에 후보 종목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제 비올 이것도 이제 2,200만 주나 무려 거래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460만 주밖에 거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얘가 비록 이제 한 종가로 한 5.3% 떨어졌네요. 이런 종목은 한 10% 떨어지길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가요? 기도하면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안 떨어져갖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기만 하면 좋은 건데. 또 이제 JW 신약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 발생했다가 장세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이날 어제 무려 1,000만 주. JW 신약. 이게 지금 요새 바이오주를 보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 고점 대비. 근데 이게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이 옛날 여기에도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을 다지고 장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아쉬울 뿐이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LX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면 여기 이제 거의 돌파한 개념이죠. 여기 네. 이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승 보시면 이게 이제 4,300원까지 갔다가 2,200원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1승. 예. 1승 보면 어제 이제 요게 뭐랄까 11% 그리고 네. 1,000만 주나 거래됐죠. 네. 이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을 모두 압도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한 8% 정도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거래량을 달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동관 음식에 오늘 거를 보면 오늘은 이제 보면 YBM넷 이 교육 관련주가 그동안 바닥을 치다가 다시 이제 오늘 이게 무려 2,700만 주나 거래됐네요. 엄청나게 거래했네요. 엄청 이 거래량 얘가 여기 앞에 거래량을 모두 다 먹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다 얘가 이제 여기 짊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주 좋은 거로 봐야 되고 롯데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데 시스템도 여기서 무려 이게 지금 900만 주나 거래됐네요. 이 앞에 거래량보다 엄청 많고 또 셀룸에도 좀 전에 봤죠. 이거 설명드렸었고 오늘 또 스맥도 뭐 마찬가지로 스맥. 예 전에 며칠 전에 봤었는데 또 기회를 우리한테 지고 페이퍼 코리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여기에서 장대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쭉 빠지다가 시황이 안 좋으니까 같이 빠지다가 지금 오늘 이게 무려 380만 주가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뭐 수천 프로, 5,000%나 많게 거래량이 발생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 에클론도 마찬가지로 이때 오늘 거래량이 무려 130만 주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어도 이게 바닥 쪽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긴 꼬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 이제 폴라리스 요거 보면은 얘도 이제 290만 주 발생했네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으면서 이 많은 구간을 했는데 얘는 이제 보면 600일을 보면 여기 보면 바닥이 몇 개인지도 모르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야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다. 수익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주식 이런 거를 한번 생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나오면 오늘 보여드린 요 5일치의 종목이 어떻게 또 나중에 됐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3일 전 거, 뭐 4일 전 거, 혹은 뭐 오늘 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공부하다가 이것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살려고 해요. 예를 네네. 들면. 근데 오늘 샀어야 되는데 장 마감. 네네. 근데 이미 늦게 알았으니 네네. 내일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내일 이거 사기로 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역시 그 원칙대로 장 마감 직전 2시 반 이후 이 시점에서 사야 돼요? 내가 이제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약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오늘 종가에 예약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뭐 날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가격 변동 폭이 없이 네. 뭐 한 1, 2% 오른 상태 혹은 1, 2% 빠진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장 마감 무렵에서 사도 되는 건가요? 이제 내가 꼭 어제 사고 싶었는데 오늘 약간 아직도 유효하다 그게. 그러면 그건 장막판에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사는 어떤 신호가 나왔던 날의 장 마감 가격으로 매수를 걸어놔서 그게 되든 아니면 아니라면 역시 장 마감 무렵에서 비슷한 가격대일 때 그때 매수하는 걸로. 장 마감에 사는 주요 이유가 비겁해서가 아니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험을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서 한번 네. 공부해 보시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분할 매수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갖고 이제 분할 매수 기준으로 그 11월 18일 기준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13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요거를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물려도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유형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가 그 뒤로 어떻게 거의 한 달 됐죠? 네. 어떻게 해서 과연 세력이 이탈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고 이익 실현의 기회도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게 최근에. 예, 최근에 제가 직접 말씀드린 거를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죠? 어떤 포인트를 잘. 여기서는 이제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나갔나 안 나갔나. 예, 세력이 나갔으면 나도 털어야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세력이 안 나갔으면 아직도 유효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10%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네. 그리고 또 내가 여기에 10% 떨어졌는데 과감하게 매입 못하고 얼진하다가 놓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골드퍼시픽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11월 18일 정도 했으니까 아마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네. 요 정도에서 사면 괜찮을 분할 매수에 좋은 종목이다 그랬는데 요게 쭉 가다가 요때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 과감하게 매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악성 뉴스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이 보니까. 종목에 대한? 예,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못 사죠.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건 좀 참아보자. 네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악성 뉴스를 딛고 요날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잘 봤다. 이런 거는 이때 만약에 샀고 요때 샀으면 굉장히 좋았다. 두 번이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0% 수익을 낼 수 있는. 요때 샀으면 여기서 10% 먹고 아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익 실현한다 그렇죠. 그랬습니까? 그리고 요때 샀으면 또 요때 산 가격으로 또 10% 먹고.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골드퍼시픽은 한 달 새에 우리한테 두 번의 기회를 줬었고, 국보도 이제 여기 12월 18일 정도 되면 요 정도 될 텐데, 요때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와중인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미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세력이 이탈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유효하다. 아직도 살아. 네. 이게 이제 우리 18일 날 방송할 때 언급하셨던 주식인 거죠. 18일 기준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또 나무가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12월 18일이면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샀으면 여기서 한 번 먹고 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20% 떨어졌으면 여기서 샀으면 한 두 번, 두 번은 또 추가적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아주 이 분할 매수 하기 좋은 종목이고, 이거는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질문으로 남겨주셨거든요.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종목이 나왔으니까 네. 같이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그분이 아주 지적을 잘 해줬습니다. 이게 왜 이 다중턱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들어가라고 했느냐. 왜냐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만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만 또 내려오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은 일정한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걸 반복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냥 우리 박스권 매매하듯이 그렇죠, 예. 아래에 오면 사고 네네. 올라오면 팔고. 네네. 그래서 요 우회로 올라오면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고, 요 아래로 내려오면 사야 될 종목이다. 그분이 아주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아이도 보면 요때가 이제 차트를 네, 키워서 차트를 볼까요? 키워서 18일이면 어떤 시점? 18일이면 이제 한 요때일 겁니다. 요때 바닥권인데 지금 아직 아주 거래량이 미미하죠. 네. 그리고 아마 요때 10% 떨어졌을 때 샀으면
10% 먹었을 겁니다. 이미 수익을 또 수익을 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 때 겁이 나가지고 떨어질 때 사람들이 원칙 뭐 떨어지면 또 원칙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 원칙을 잘 지키면 수익 실현의 기회가 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18일 날이면 한 이 정도 됐을 때 요 날인데 요 후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한 10% 정도 여기 4,000원대에서 3,6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샀으면 거의 이제 그 지금은 10%는 못 남았겠지만 이 플러스 구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세력이 아직 세력에 전혀 나간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나갔다라는 그 기준을 그 저렇게 거대 장대 음봉 같은 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크지 않으면 그렇죠. 아직 있다. 네네. 이때도 엄청 떨어졌는데 예? 그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오히려 이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롯데 시스템은 12월 18일 날이 윤활제였을 텐데 벌써 이때 또 한 번 먹었을 거고. 이미 또 한 번 사서 다음 날 매도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때 또 다시 해서 샀더라도 또 이때 내려와서 분할 매수했으면 또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면은 한꺼번에 쫙 오르거든요. 이때는 아마 이때 샀으면 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나 내려가고 20% 내려갔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익을 실현하는 왜냐하면 오늘 무려 24%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건을 하루에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럭키한 케이스에 해당할 수가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거 안트로젠도 마찬가지고 2월 18일 날에 이 정도였었는데 아직도 그 18일보다 상승 추세에 있죠. 네. 이런 거는 뭐 팔 기회만 누리면 되는 거고 이 영화금속은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만약에 마이너스 10%에 샀으면 아직 이제 지금 플러스 이익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온바이오젠도 마찬가지로 이때 샀는데 그 상가격보다는 더 위에 플러스 구간이고. 그럼 일단 여기는 지난번에 이제 소개했던 분할 매수 그 종목들의 네. 그 이후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18일 날. 네. 어쨌든 지금 보여주신 대로 다 이렇게 좋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새로 소개하는 분할 매수하기 네네. 좋은 종목 이쪽으로 네네.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난 거니까 저거. 네. 이제 뭐 독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 이제 이 분할 매수의 이적이 있다. 이렇게 웃고 오늘도 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때는 이제 600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보면 AP 시스템 여기는 보면은 거의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 나무가처럼. 네. 그러면 여기라면은 사야 되겠죠. 이 가격대라면. 마찬가지로 더구전자도 이때 그 장대 양봉이 있는데 이 아래 거래량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세력이 아직 다 못 털고 나간 거거든요. 이때 여기도 보면 바닥이 몇 층인지도 모를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할 매수로 좋은 경우고. 그다음에 에이펙트. 에이펙트도 여기 바닥이 뭐 하나, 둘, 셋, 한 10개 정도 되네요. 네. 이 정도 바닥이면은 뭐 아주 견고하다. 이런 거는 그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온다. 이래서 하는데 이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6개월에 한 번은 8개월 주겠지.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힘스도 마찬가지죠. 힘스도 여기 지금 행보 기간을 2달 정도 거치고 있고 여기에서도 또 바닥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바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분할 매수 종목은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바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니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바닥권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거. 지니틱스는 이제 요 행보 구간을 돌파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같은 바닥권이라도 분할 매수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좋다. 얘도 지금 거의 이게 전에 말씀드린 톱니바퀴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바닥을 3번이나 쳤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더 내려가 봐야 이 코로나 사태 때 거기 올라가면까지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뉴랩지 파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바닥이 뭐 한 20층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시는 이것들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에 사서 네.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10% 이제 떨어졌을 때 또 네. 사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이유가 없는, 없죠. 예. 이미 바닥권에 있기 이미 때문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세력이 완전히 못 털고 아직도 세력도 물려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는 숙명의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만 고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스마트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는데 제대로 털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바닥을 한 달 이상 다지고 다시 올라오죠. 이런 것도 이제 바이오주가 돌면서 같이 도는 좋은 종목이고요. 뭐 JMI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1년 이상의 바닥을 딛고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세력이 이제 소위 호시탐탐 노린다 그러죠. 언제 얘를 끌어올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로 봐야 됩니다. 이게 또 클라우드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여기까지 뭐 3,000원 같은 게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1,500원까지. 네. 이런 거는 뭐 이것도 세력이 완전히 못 들은 거거든요. 아직 이런 거는 뭐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여기 휴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지금 바닥을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다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바닥권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표님 말씀대로 더 빠지더라도 얘는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되고요. SG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닥을 한 달 이상 다졌는데 이 앞에 보면 엄청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닥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바닥을 믿고. 그리고 JW 중해제약 얘도 그 바이오주가 쭉 빠졌다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이제 세 달 바닥을 다지고 요 IMF 때 바닥 벗어나듯이 이제 다시 도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도는 종목이고 CMG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100원까지 갔다가 3,500원까지 내려왔어요. 반토막 났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고 이거는 세력이 이때 다시 들어왔다가 못 털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웬디포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먼데 이 바닥이 한 몇 달을 6개월 이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닥을 딛고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얘가 25,000원 하던 게 지금 7,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불알 매수 관점 마음만 조금 여유 있게 얘가 뭐 내일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3개월이나 6개월 되면 또 오겠지 10% 먹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찾으신 거죠. 네네. 오늘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네네.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는 했는데 이런 종목을 어떤 검색 조건으로 찾아내느냐. 네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간단하게. 근데 그것만 할래도요. 네. 최소한 검색식만 해도 30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찾는 거를 일일이 설명해서 하려면 한 2-3시간은 걸린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상. 네. 그거는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그거라도 보시고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네. 그거는 그것만 하루 정도 한 번 다 풀로 시간을 잡아서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런 어떤 검색 조건을 찾아내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 하시면서 특징, 네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은 역시 또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네. 뭐 이익 실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엔 이제까지 그 우리 저자님의 그 영상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그 궁금한 거 혹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 댓글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제까지 살펴봤던 건데 세력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네. 판단하고 또 세력이 들어온 걸 어떻게 판단하냐. 네네.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거는 제가 아주 예를 들면서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전에 말씀드렸지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 보시면은 JW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횡보를 거치다가 큰 거래량,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거. 이런 게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나간 거의 대표적인 거를 보면 여기를 보면은 이미지스라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네, 이미지스 여기 보면은 1,500원 하던 게 이제 5,6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 여기까지 급상승하면서 여기 갭상승하고 또 긴 꼬리에 장대 음봉을 달지 않았습니까? 거래량도 엄청 많이 발생했잖아요. 알아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때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 다 털고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하면서 긴 꼬리를 달았다든지 갭상승을 해서 떨었다든지 특히 고점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세력이 떨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차트를 여러 가지를 보면은 네. 비슷비슷한 것들 보면서 네네. 그 후에 가격 흐름하고 네네.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네. 원바닥 기간은 얼마인 것을 고르나요? 네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리고 또 원바닥 지금 보시는 분들은 원바닥이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원바닥이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이 동양생명을 보면 이때 거의 뭐 7, 8개월 이상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암만 해도 이 바닥보다 안 내려가는 거, 이 가격보다 안 내려가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원바닥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또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바닥을 다지는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판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바닥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때 또 올라가면 또 바닥을 몇 달 동안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판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간은 없고요. 보통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이고 또 더 길수록 이 동양생명은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길수록 더 단단하고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판바닥, 저 좀 위로 올라가서의 그 판바닥의 그 기간. 판바닥은 보통 한 3개월. 3개월 예,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원바닥은 긴 경우가 많고요. 더 많고. 예. 그 판바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후에 횡보 조정을 거치고 그렇죠. 나서 또 호흡을 고르는 거니까. 네, 여기도 보시면 한 3개월 정도 조정했죠. 여기도 한 3, 4개월 조정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상한가 가는 날 오후 2시 반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음 날 또 10% 이상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올 경우 네네. 이거 이제 물리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네. 이게 주가가 만약에 고점이나 중점 등 어느 정도 상승한 경우에 상종가가 발생했는데 중간에 조금 올라가는 듯하고 오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꺾이면 눌려야 됩니다. 이게 주가를 보고 있다가 꺾이는 순간 눌러야 되고 그 상한가 따라잡기는 소위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소개시켜드렸지 뭐 대원제약이었었나요? 아까 저점 만약에 이게 저점에서 도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점인 경우에는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저점인 경우는 버텨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한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상한가 딱 결정된 다음에 샀어요. 근데 다음 날 오를 거를 좀 기대했는데 오히려 좀 빠졌어요. 7%가. 그러면 그냥 있다가 만약 3%가 더 빠지면 그럼 또 10% 빠진 거니까 그때 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러다가 다음 날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빠질 수 있고 이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저점인 경우는 유효하고 고점이나 중점인 경우는 꺾이자마자 팔아야 되는데 그때 그 유용한 차트가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거든요. 그 캔들 볼륨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는 흔하진 않고 네네. 그리고 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면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리량이 엄청 실리니까 네. 다음날. 그러니까는 그냥 10%가 떨어졌다 해도 세력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10%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고점일 때는 그냥 나와야 되고. 고점일 때는 서로 손해봤다. 그럼 털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점이다. 그러면 분할 매수 기회로 봐야 되죠. 오히려 10%, 20% 이러면 사 모으는 전략. 네네. 그러니까 세력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이 네.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따라서 예, 결정하면 된다. 네. 나무가 요거는 아까 제가 요거 종목 설명해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까 그 나무가 밴드에서 움직이는 거. 예. 진입 금지 종목인데 왜 추천 종목에 네네. 들어가 있는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주가가 나무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거든요. 네. 또 바닥을 오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바닥에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내려왔으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추천 종목을 보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도 있고 증거금 100% 종목도 있는데 네.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런 것만 잘 충족이 되면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세력주, 장대양봉 이렇게 거래량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시장 분위기도 안 보고 트렌드도 안 보고 이슈도 안 보고 돈의 흐름, 기본적 분석도 안 보고서 세력 얘기만 한다. 너는 하수 중에 하수다. 댓글 보고 상처받으셨군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기본적 분석을 전에는 저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이래서 회계학도 밟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세력보다 제가 더 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세력에 넣은 돈 수십억, 수백억이 담보다,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10% 이상은 연간 10% 번 돈의 10%는 손실비용으로 항상 충당금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상당한 그거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상대적으로 이 장대양봉이 발생한 세력주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한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같은데 여기 또 있네요. 10개 종목 선정을 이래서 다 114에 다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종목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하냐. 날마다. 근데 아직 수익 실현이 안 됐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질문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니, 벌써 이런 분이 나오셨구나. 벌써 종목을 빨리빨리 찾으시는구나. 종목을 찾아서 그야말로, 종목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안 팔려서 못 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신 거죠.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신 분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종목이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심 종목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한두 종목씩 교체를 안 합니다. 팔릴 때까지요. 그래서 그 원바이 원으로 하나 팔리면 하나 사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하셨는데 내가 엊그저께 이게 발생했어.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이거 발생했네? 내가 왜 못 발견했지? 이런 종목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관심 종목에 넣다가 원바이 원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 하나를 살 때는 지금 관심 종목에 그야말로 20, 30개 종목이 있어요. 좋은 종목이. 그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 바닥에서 돌면서 여러 번 바닥이고,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고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욕심 부리다 보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다 보면 종목이 수십 개 되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줄이자. 네네. 알겠습니다. 차트 매매는 상승장에서는 유용하지만 하락장이 되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승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분도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요번에 보면 질문 사항들이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질문사항이 자세할수록 대답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는 댓글이라도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도 뭐 하도 출판사에도 질문이 많이 오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소통을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직하면 출판사에서도 그 블로그에다가 Q&A 그 게시판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출판사에 계속 전화하지 말고 여기다가 하면 내가 몰아서 답변해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여간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제가 하는 모델은 하락장에서도 통합니다.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통하는데 그 하락장에서도 승률은 떨어지지 않아요. 단지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 종목 회전율, 계좌 회전율, 연간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상승장에는 뭐 계속 돌다가 하락장에는 이게 잘 돌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0%, 20%, 30% 빠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처럼 이럴 때는 1, 2개월 만에 계좌가 한 바퀴씩 돌았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올해같이 하락장에는 뭐 6개월, 1년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게 드는 거죠. 근데 모든 장에서 유효한 기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하락장에도 아주 유효한 기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3, 4분기 원칙을 얘기할 때 수익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를 비교해서 낮을 때도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저만 해도 수익이 아주 높을 때하고 얕을 때는 최고 높을 때에 한 1, 20%밖에 수익을 못 거둬요. 그거는 감내해야지 될, 주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내해야지 될 부분이고요. 또 그 추가 질문을 보면은, 그러면 평가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계좌로 불어나서 4번 나눠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꼭 또 종목이 세기 때문에 살아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계속 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거둘 수가 있고요. 제가 주식 10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만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있다라도 내년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장이 상승장으로 살짝 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못 벌었던 돈 내년 상반기에 다 몰아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로 보면은 최고 때하고 최저 때가 이렇게 50% 이상의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수익률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승률인데 승률은 지장이 없다. 승률은 지장이 없죠. 단지 계좌 회전율이 떨어지는 그거에 따른 수익이. 네네. 그렇군요. 자, 이 마지막 질문. 네네. 계좌가 파란색 일색인데,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네. 이게 참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고통, 올해 뭐 주식하시는 분들의 그걸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고요. 저도 요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돈들이 다 묶여갖고 추가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에 모든 자금이 다 묶여가지고 6개월 동안 한두 씩만 거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요새와 같은 때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씩 거래하면서 그 실력 형상의 기회로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비록 내 계좌가 지금은 파란색으로 물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몇 달 뒤에는 반드시 이게 빨간색으로 바뀔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깊은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듯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상황의 반전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 예,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김종수 저자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까지 정말 피땀으로 쌓아올린 노하우를 이렇게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질문들에 맞춰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사항이 있는데 잠깐 잠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전문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가치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런 단기 매매를 하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철학의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첫 번째 원칙이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 원칙은 똑같다. 단지 방법만 틀릴 뿐이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연간 통상 수익률이 19%인데 저는 뭐 30%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섭섭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단기 매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너무 그 시황, 뭐 이렇게 트렌드, 이슈, 2차 전지, 뭐 NFT, 뭐 게임 엔터 이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세력에 들어온 장대 양봉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익은 거둘 수 있다. 단지 적게 거둘 뿐이다.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해보니까는 상승장, 하락장 이거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그게 더 수익의 큰 기본이 될 것 같고요. 해보면은 단기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장이 횡보장입니다.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게 단기 매매를 계속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이익을 거둘 수 있고요. 그 단기 매매는 결코 날아다니는 10마리 이 새를 쫓아다니는 게 매매가 아니거든요. 지금 잡을 수 있는 새 한 마리, 내가 잡을 수 있는 새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 미래학자도 미래는 못 맞춰요. 그렇죠. 미래학자도 미래를 못 맞추니까 단기 매매는 그 날아다니는 새를 찾기보다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 가능한 그런 매매법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좀 확신을 갖고 공부하시면은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